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보시기에 앞서서 주변 분들에게도 구독을 많이 좀 권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을 하고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의 구독을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지금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에서요 가장 큰 관심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경기도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4년간을 지켜왔잖아요. 자, 성남시 8년, 그래서 성남시장 선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 경기도지사 선거,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말이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론, 지금 현재 김은혜 지금 후보의 지지율이 김동연 후보 지지율에 비해서 밀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 당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침에 말이죠, 마침 이준석 대표가 부천역에서부터 아침 출근 인사를 했어요. 김은혜 후보하고. 그리고 그 전철을 타고 영등포역으로 와서 다시 이제 우리 당 최고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처럼 이제 당 지도부도 본격적으로 나서서 김은혜 후보의 지원 활동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지율 격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일리 리서치가 중부일보 의뢰를 통해서 24, 25, 26 3일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말이죠, 김동연이가 46.5, 그리고 김은혜가 37.7, 그래서 약 그러니까 8.8% 정도의 지금 차이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 틀로 보면은 남성에서는요, 김동연과 김은혜가 비슷해요. 김동연 42.9 대 김은혜가 42.5. 그런데 이게 여성으로 넘어오니까요, 이 여성이 뭐 여성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으로 넘어오니까 이 김동연 후보가 굉장히 높아요. 여성으로 넘어오니까는 김동연은 50.1대 김은혜 32.9입니다. 그리고요,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40대에서도 또 50대에서도 전부 다 앞서요. 다만 김은혜 후보는 60대에서만 33.7대 56.6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0대의 경우에 윤석열 후보 지지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 김은혜 후보의 경우에는 20대를 보면요, 김동연이가 49.5 대 김은혜는 27.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요, 이 국민의힘이 지금 밀리는 걸로 나와요. 민주당이 48.8, 그리고 국민의힘은 36.4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12.4%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당 지지율도 높고, 그 다음에 개인 지지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불과 시간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 사이에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요, 이 한경하고 김은혜 후보가 이 단독 인터뷰를 가졌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제대로 하려면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여당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강력히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주거지역에서는 300%, 그리고 역세권에서는 500%, 이런 상향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이 본인은 이 경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관련해서 이 현장을 누비겠다. 그리고 지금 김동연 후보가 경제부총리를 할 때 세금 폭탄이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지사에서 화두로 던지고 싶은 정책은 바로 이재명에 의해서 망가졌던 경기도 복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더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건 사실상의 재난지원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렇게 김 후보하고 이 지지율이 좀 밀려있는 상황, 역전시킬 수 있는 강점, 이 강점은 발로 뛰는 거다. 그러면서요, 고위직 관료들은 책상에 앉아서 숫자로 사람을 만나지만은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말하자면 장점을 부각시키겠다.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의 단일화에 관해서는 지금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김은혜는 김은혜다.
그래서 완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표가 아쉬워도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게 그동안의 정치 철학이었다. 그리고요, 국회 입문 2년 만에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일생이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요, 이 경력이나 나이가 능력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크롱 대통령 재선 성공을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미국의 버니 샌더스는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것 아니냐. 그래서 나이나 경력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능력을 입증할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도지사로서 증명해 드리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김은혜 의원의 이러한 입장,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역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굉장히 기묘한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우리 국민의힘의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입니다. 근데 배현진 대변인이요, 오늘 느닷없이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이 사진은 누구하고 찍은 사진이냐? 유명한 배우 이정재하고 찍은 사진이요. 그러면서 사진을 올리면서 드디어 정재 오빠를 만난 배현진. 나보다 예쁘더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 사진은 뭐 당연히 아주 웃어가면서 찍은 아주 사진인데, 왜 이게 지금 현재 보도가 크게 나오고 있냐면요. 작년 5월에 배현진 대변인이 1호 서울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정재 씨를 이상형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도 되냐? 라면서 정재 오빠다 이렇게 외쳤대요. 근데 배현진 씨도 미혼이고요. 이정재 씨도 아마도 미혼일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났느냐? 바로 어제 DDP라고 그러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청식탁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제요, 각 문화예술 부문의 대표 12명하고 오찬을 가졌어요. 이 오찬에서 이정재 씨를 비롯해서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 국악인 송소희 씨,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 최민정 쇼트랙 국가대표 선수, 이런 사람들이 어제 말하자면 오찬에 초대받았는데 이 계기에 이정재 씨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귀한 바쁜 분들인데 귀한 시간을 내줘서 영광이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최민정 선수한테는 동계올림픽 때 부당한 판정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했는데 금메달을 따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다. 그리고 이제 배상민 카이스트 교수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습관이 있는데 첫째는 외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 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 모이신 분들의 공통점은 심 안. 마음으로 대중들과 대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실 분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와 좋은 정치를 하려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이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어제 북한에 말이죠, 100만 장의 전단을 뿌렸는데 이 전단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이 담긴 대형 포스터도 함께 들어갔고, 이 대형 포스터는요,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자유북한운동연합, 이런 또 이 대형 포스터 밑에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최근에 말이죠, 이 재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전단을 뿌렸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뿌렸고, 지금 북한에서는 이 새로운 지금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아주 악질적인 또 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 대결과 4대 매국, 반인민적 악정과 파쇼 통치가 난무하는 인간 생조, 암흑시대가 또다시 도래할 것이다.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이 악담을 퍼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 탈북민 단체에서 뿌린 전단을 보면서 우리 북한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김정은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성은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은혜 또 이 배현진하고 정반대죠.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조성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강력히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 조성은 씨의 이런 비판 내용을 보면 이제 5년 임기직인데 어떻게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투표를 회부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요 지금 국민투표 비판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고작 5년짜리 임시직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려면 자신의 자리 정도는 거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작 5년짜리, 이거는요 헌법이 정해준 임기예요. 근데 이거를 임의로 고작 5년짜리라고 폄하하는, 비판하는 이 조성은, 그러니까요 고민정이나 조성은 씨나요 이 사촌간쯤 돼요. 그러면서 윤석열 최신임 청와대 국방부 이전 검찰 선진화법 다 같이 묶어서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윤석열 측이 취임 후 검찰 선진화법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는데 취임식 날 지지율이 50%나 되나 몰라. 신라호텔 영빈관 싸는 취임데이 파티 날 40% 정도도 되려나, 이러면서요 입법권 박탈 망언은 대국민 사죄 안 합니까?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같이 그다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모두가 나서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폄하하는데 아주 발벗고 나섰다, 여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제가 밝히기 위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동안에 재판 개입 의혹을 받아왔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대법원에서도 결국 무죄로 끝났습니다.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로 끝났고요. 그동안에 사법행정관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되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판사로서는 6번째 판사입니다. 그동안에요 유해용,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이태종, 이런 사람 전현직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됐지만은 전부 무죄가 판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또 헌정사상 최초로 작년 2월에 국회로부터 법관 탄핵 소추까지 받은 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임성근 부장판사였죠. 자, 이게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탄핵 같은 경우는 김명수가 말이죠, 여당이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이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최고 책임자 아니에요? 자기 부하 판사를 껴안아야죠.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 제물로 당납했어요. 이런 김명수가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신뢰가 갑니까? 자, 그런데 이 탄핵 소추 당했지만요 헌재가 각하 결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률 소송으로부터 이 임성근 부장판사 모두 해방이 됐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는데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손에서 핵심 간부 7명을 인사를 했는데, 과거에는요 이런 인사 전부 보도자료까지 내가면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비공개로 한 사실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한손 사장이 정재훈 사장인데 지금 연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공개로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바로 이 본인 측근들을 이번에 많이 발탁하고 인사를 한 모양이에요. 자신을 비호할 인사를 전진 배치한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7명 중에 고리 원자력 본부장의 이광훈 전 발전처장을 임명했고, 이번 인사에서는요 설비개선실장, 설비관리실장, 전기설비부장, 이런 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전부 원전 운전과 정비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원급임 신임 본부장이 취임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를 해왔는데, 참고적으로 고리원자력본부 역시 26대 이용희 본부장이 취임한 2015년 12월부터 31대 김준석 본부장 취임까지 지난해 4월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보도 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본부장 임명 후 2주가 지나도록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사말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동아일보 취재가 시작되니까요, 이제서야 인사말 이 본부장으로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월성 원전 폐쇄 과정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정 사장이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측근을 중용했다 하는 인사를 했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사권을 말이죠, 본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 남용하는, 이런 것도 별도의
또 행정감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가 말이죠. 기관장들 중에 자기 몸보신을 하려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이러한 이 불법을 감행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